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 강주혁 형제님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그 멋진 비전 토크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주혁 학생. 네. 그 꿈의 학교, 서울대학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서울국립대학입니다. 네. 맞죠? 그래서 SNU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교문의 의미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대학교를 상상하시거나 또 이미지 검색을 하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우리가 요즘 샤라고 하죠. 샤. 네. 샤 모양의 그 철문으로 된 네. 그것이 이제 서울대학교 정문인데요. 샤가 아니라 서울국립대학교니까 시옷, 시옷, 기역, 디귿이죠. 그것을 따서 그 자음들을 붙여놓은 모양이 마치 샤와 같다고 해서 그러네. 네, 그런 별칭이 붙여졌습니다. 네. 자, 우리 많은 전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부모님들, 자, 우리 아이가 그 서울국립대학교를 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도 샤 들어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 좀 학생들의 실제적인 좀 그런 궁금증 네. 조금 오늘 대방출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네. 자, 공부 꿀팁입니다. 자, 어떤 것부터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일단 가장 중요한 공부 꿀팁은 가장 중요한 거 능동적인 공부입니다. 능동적인 공부. 네, 이렇게만 말하면 추상적이라서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대에 들어가려면 학교 시험을 잘 봐야겠죠. 그렇죠. 학교 시험을 잘 보려면은 시험 공부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시험 공부를 하는 방법이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에게 모두 공통된 것이 능동적인 공부예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 그렇죠. 수동적인 공부는 그냥 교과서에서 하는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해주신 얘기들 읽고 밑줄 치고 문제 풀고 끝. 그거 아니에요? 그게 수동적 공부예요? 그렇죠. 이런 지금까지 수동적 공부였네. 자, 그렇다면 능동적 공부 뭡니까? 능동적인 공부는 그 내용을 나에게 체화시키는 거예요. 이 체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로? 얘기죠. 네. 그러려면 공부를 딱 마쳤을 때 네. 손이 아파야 되고요. 목이 아파야 돼요. 목이요? 네. 손은 이해가 돼요. 목이요? 제가 주로 많이 사용했던 공부법은 이제 결국에는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열심히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스스로 얼마나 외웠고 얼마나 흡수했는지를 체크를 하는 체크. 네, 그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면지 꺼내놓고 공책 꺼내놓고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그냥 쓰는 거예요. 백지에다가. 그래서 손이 아픈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써 내려가면서 머릿속에서 스스로 구조화하면서 공부가 한 번 더 되는 거죠. 그게 능동적인 공부를 하면 그래서 손이 아픈 거고요. 목이 아픈 이유는 네. 그냥 쓰고 눈으로 읽고 하면은 잘 안 외워져요. 여러분 혹시 그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 공부한 내용을 남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는 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한 사람은 그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 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해서 스스로 만족할 정도까지 되면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들이 공부 잘한 이유는 많이 가르쳐서 그렇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시험 기간마다 네. 손도 손이지만 목이 항상 쉬었어요. 잠깐만요. 그렇다면 다른 친구에게 가르쳐 준 게 아니라 혼자 그냥 설명을 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 인형을 갖다 놓고 하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그냥 혼자 중얼중얼 중얼중얼. 야, 능동적인 학습. 그것이 꿀팁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수시로 대학을 가려는 이제 친구들이 또 많을 텐데요. 그렇죠. 수시, 정시. 네. 6개 쓸 수 있는 수시. 네. 정시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는 거지만 그렇죠. 수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성실하게 고등학교 3년 학교 생활을 한 것을 결과물로 가는 거죠. 그 수시를 준비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시험 공부, 우리가 흔히 내신이라고 하죠. 내신. 그 시험 성적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대학에서 보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 성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이야기, 나만의 이야기. 그것이 생활기록부에 잘 나와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자, 잠깐 질문할게요. 주엽 학생은 생활기록부가 몇 장이었나요? 스토리가 많았기 때문에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많았는데 제가 저희 학교에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제일 많은 친구 몇 장까지 봤어요? 정말 막 4, 50장까지도 본 거 4, 50장? 네. 와, 보통 한 12장, 뭐 13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한 2, 30장 정도 됐던 것 20장? 같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제가 많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딱 그 수학, 그 다음에 경제 이쪽에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세특이라고 하죠. 그 세부 특기사항인가요? 그 선생님들이 작성해주는 그게 분량이 많지 않았어요. 제가 관심 있는 과목
들에 대해서만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다양한 진로로 융합형 인재가 되듯이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준비하는 친구는 그렇게 생활기록부가 두꺼운 친구들도 있었죠. 네, 그렇군요. 거의 책 정도로 나올 법한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인데, 자, 어쨌든 나만의 이야기, 그쵸. 예, 그 이야기를 잘 만들어라. 그렇죠. 이게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려고 하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생활기록부 이제 자기소개서도 폐지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만으로 스토리를 설명을 하려면 대학에서 여러분들의 생활기록부를 읽었을 때 이 아이의 생활기록부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일관된 흐름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일관된 흐름. 네. 만약에 이 학생이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에요. 그런데 뭐 동아리가 영자신문반이에요.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네. 그럼 영자신문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가 이제 동아리 란에 기록이 될 건데 과학에 관심이 많아서 그쪽으로 과를 진학하고 싶은 학생은 영자신문반에서 해외 이제 과학과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한다든지 또 연결되네요. 그렇죠. 오. 그런 식으로 연결짓는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수행평가도 마찬가지고요. 수행평가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일관된 흐름을 잡는 게 생활기록부 관리의 꿀팁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두 번째 꿀팁. 일관된 흐름을 잡아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라. 야, 대단한 꿀팁인데요. 하나 더 있을까요? 네. 정말 마지막 하나는 네.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 뭐야 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정말 가장 원론적인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마지막 하나는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수업 시간이 졸지 말자. 너무 늦게 자지 말고 수업 시간 줄지 말자. 충분히 그렇죠. 자자. 이 얘기인가요? 그렇죠. 아, 실제로 하나고등학교 다닐 때 하루에 몇 시간 기숙사에서 잤잖아요? 네. 몇 시간 잤나요? 전 정말 기숙사에서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네. 밤에 늦게까지 공부를 하지만 네. 그 사이에 잘 수 있는 시간이 다 잤습니다. 그래서 7시간은 무조건 잤어요. 기숙사에서만 잔 시간 7시간이요? 네, 6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꼭 잤습니다. 대단하네.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공부를 할 때 의욕이 먼저 앞서는 친구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면 당연히 다음날 수업 때 피곤하겠죠. 그러면 졸면 또 다음날 밤에 또 쌩쌩해요. 이런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수업 때 저도 많이 졸아봤거든요. 그런데 졸았을 때와 집중해서 들었을 때 훨씬 그 시험 공부에 대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쉬워요. 그 안 졸았을 때. 그 이유는 만약에 수업을 졸아서 수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선생님께서 그 많은 고등학교 시험 양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양 중에 선생님이 뭐를 강조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다 공부해야 돼요. 그거를. 아니면 다 포기하든가. 다 포기하든가. 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공부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졸지 않으면 이 부분은 거르고 또 이 부분은 선생님이 강조하셨으니까 집중하고 하면 되고. 그렇죠. 이 강약 조절이 되는 거죠. 자, 뭐 잠잔다는 얘기하니까 갑자기 기숙사 생활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기숙사 한 방에 몇 명이 들어가 있나요? 저희는 4명씩 생활했습니다. 4명씩 생활하고. 그럼 그 중에는 나는 올빼미 스타일에 난 밤에 공부할 거야. 그러면 좀 잠자는데 좀 방해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제 학교에서 규칙으로 새벽 1시 그게 딱 정해져 있네요. 새벽 1시에는 불을 다 끄자. 네, 그런 게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몰래 그 이불 속에 들어가서 막 하고 막 그렇지 않나? 그런 친구들 뭐 간혹 있는데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정석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잠은 충분히 자되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꿀팁.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고 당연한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렵죠? 네. 잠을 자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몸에 힘 빼고 뭐 하자? 자자. 그렇죠. 딴 잘 하지 말고 때는 자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자자. 네. 여러분 잘 자십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꿀팁 3가지 대방출을 해주셨는데요. 자, 우리 주입 학생은 수시로 갔나요? 정시로 갔나요? 저는 수시, 정시 둘 다 준비하긴 했지만 네. 서울대학교는 수시로 합격했습니다. 수시로 합격을 했어요. 네. 자, 수시 합격을 하면 정시로 지원은 못하지만 그래도 준비는 정시는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정시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과목들 탐구 영역 다 했을 텐데 네. 예, 문과니까 사탐을 했을 텐데 어떤 과목? 네, 저는 사회문화랑 네. 그다음에 경제 이렇게 경제. 두 과목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과목이 다 학교에서 하나고등학교에서 다 준비해 주시나요? 경제는 경제 과목들이 있어서 네. 조금 준비를 할 수 있었는데 네. 사회문화보다는 또 지리를 또 많이 해요. 문과 친구들이. 네. 근데 저희 학교 특성상 수시 위주 학교다 보니 그런 지리 과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윤리 과목 네. 이런 것들을
대비를 시켜주지 못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사탐은 좀 스스로 준비해야 되는 경향이 있었죠. 아, 의외네요. 많은 고등학교들이 우리 아이 학생들이 좋은 대학 정시로 잘 갈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학원처럼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안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만의 어떤 자부심, 철학이 있죠. 철학이 있네요. 네네. 너희들은 수시로 우리가 준비한 이 교육과정 열심히 파고들자, 뭐 어떤 그런 것 네, 같아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준비하는 학생들이네요. 정시는. 정시를 아예 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네.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학교에 꼭 가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수시만으로는 불안해서 열심히 수능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준비했군요. 혹시 몰라서. 네. 그렇게 해서 꿈에 그리던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서울국립대학에 합격을 했고 또 꿈에 그리던 대학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청신호 가족들이 이게 궁금한 거예요. 서울대학생이 되면 뭐가 많이 달라지나요? 도대체 뭐가 달라지길래 부모님들이 끝으로 그 학교에 가라고 하나요? 저는 지금 사실 4학년이라서 이미 서울대학교가 너무 익숙해진 상태예요. 네. 그런데 제가 새내기 때 2019년에 어떤 생각을 했었고 또 그 당시에 만나봤던 환경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뭐 제가 대학을 두 곳을 다녀본 게 아니라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라는 게 그냥 담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똑똑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굉장히 자기만의 논거로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사회에서 뜨겁게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밥 먹다가도 치열하게 토론을 해보거나 그러니까 그냥 식당에서 그렇게 밥 먹다가 너 요즘 너는 이거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그쵸? 생각하니?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데 그냥 일반인이라면은 몰라 뭐 그런 걸 얘기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식당 옆 테이블이 보시기에는 꼴사나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거를 해볼 수 있다는 경험이 전 되게 값지다고 생각해요. 야, 그렇군요. 네. 밥을 먹다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루는 서울대생들. 야, 일단 엄마 아빠가 참 좋아하셨겠어요. 네, 좋아하셨죠. 네. 그리고 서울대학교 간 것만큼이나 최연소 합격, 5급 공채에 합격했을 때도 정말 좋아하셨겠어요. 네, 서울대 합격 때도 많이 좋아하셨지만 고시 합격할 확률은 사실 서울대 합격 확률보다도 훨씬 낮았어요. 그렇죠. 경쟁률이 있었나요? 경쟁률이 30 몇 대 1 이 정도에 달하죠. 근데 보통은 이제 막 최소 2, 3년씩은 공부를 하는데 그렇죠. 제가 처음 시험을 보는 거다 보니까 확률이 많이 낮았어요. 잠깐만요. 최연소 합격이기도 하지만 재학생 신분으로 시험 봤는데 고시 준비 기간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나 준비하셨죠? 전 정확히 8개월 공부했습니다. 이거 정말 박수를 보내야 하겠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네, 맞습니다. 네. 빨리 저를 사회 곳곳에 쓰이게 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일찍 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때도 부모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그때 제가 아직도 그 합격 발표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요. 뭘로 전화로 뭐 인터넷으로 이제 합격한 사람들 수험 번호가 쫙 나와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엄마도 떨리시니까 혼자 안방에 계셨죠. 제가 제 방에서 확인을 했는데 정말 놀랍게도 1차, 2차, 3차 다 지났는데도 제 번호가 계속 있는 거예요. 합격. 그게 4차까지 있는 거예요? 3차까지. 3차까지? 네, 면접까지. 면접까지. 네. 그리고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니까 엄마가 정말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첫 마디 뛰어 들어가서 엄마한테 엄마 붙었어! 이 소리를 질렀죠.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안방 화장대 앞에서 제 손을 붙들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 하나님한테.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바로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그냥 일반적인 축하를 해주셨다면 금방 까먹었겠지만 축하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 나와가지고 영영 잊지 못할 순간일 것 같아요. 그 내용은 뭐 감사가 대부분이었겠어요? 네, 감사였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주예비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그 세종시에 있는 그 정부청사에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주예비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 될 거라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자, 오늘 우리 강주혁 형제가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학교 또 고시에 합격을 해서 나 이제 성공했어, 나 이제 행복한 인생 살 거야, 그걸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 쓰임에 기대함을 가지고 더 사용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주혁 학생의 저력 그리고 우리가 더 기대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청신호 가족 여러분, 우리 돋보기를 들이대고 모든 사물에 관심을 갖습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엽 학생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우리 또한 같이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잘 배워갑시다. 그것이 바로 청신호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오늘 이렇게 청신호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 아무 말. 여러분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다 각자를 위해서 준비하신 길들이 있을 테니까 항상 기도를 놓지 않고 또 공부도 놓지 않고 와, 그리고 또 잠도 잘 자고 놀 땐 또 놀고 하면서 후회 없고 또 즐거운 그런 청소년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서울대학교 다니는 것이 부럽기도 하지만 정말 그 학교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준비하고 있는 이분을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청신호 때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청신호 가족 여러분 안녕. 안녕.